마흔이라는 나이에 문턱을 넘은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하지만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다가올 가족 여행을 계획하던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녀는 데이팅 앱을 다운로드하고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화려한 속옷을 사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난 낯선 남자와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옆에 서서 도대체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안이 벙벙한 채 바라보고만 있겠죠. 이것은 비단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묵묵히 가정을 지키던 믿음직한 아내가 갑자기 주름진 얼굴을 한 사춘기 소녀처럼 변해버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끔찍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우리가 수년 전부터 그녀의 생물학적 시계에 새겨져 있던 경고 신호를 전혀 보지 못한 것처럼 막상 그 일이 터졌을 때 모두가 놀란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자를 잘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15년을 함께 살았고 아이들을 같이 키웠고 함께 인생을 일구어 왔으니 그녀만큼은 이런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겠죠. 하지만 형제여, 당신은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여성의 심리 깊은 곳에는 시한폭탄이 하나씩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폭탄은 보통 35살에서 45살 사이에 반드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터집니다. 유일한 의문점은 그 폭탄이 터졌을 때 과연 얼마나 큰 피해를 남기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남성들은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여자가 40이 되면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이 결혼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성숙함이나 지혜 같은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뇌화학 물질, 우선순위, 그리고 자아 정체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설계된다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살에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라는 사실에 완벽하게 만족했던 여자가 40살이 되면 타인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하는 굶주린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은 결국 당신들이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여성에게 자존감이란 외모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회는 그녀에게 주입합니다. 너의 가치는 곧 너의 아름다움이다. 예뻐져라, 사랑받아라, 누군가에게 선택받아라. 이것이 그녀들에게 입력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15살부터 35살까지 약 2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남자들은 그녀를 쫓아다니고 칭찬은 강물처럼 흐르며 그녀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러다 생물학적 본능이 항상 그렇듯 잔인한 일을 저지릅니다. 주었던 것을 도로 빼앗아 가는 것이죠. 40이 된 그녀는 거울을 보며 낯선 사람을 마주합니다. 끔찍하게 변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예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남자의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던 그 얼굴은 이제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합니다. 남자들을 바보로 만들었던 그 몸매는 기껏해야 예의 바른 미소 정도나 받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영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그녀의 자아 전체가 남들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 욕망이 아침 이슬처럼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프로 운동선수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정체성, 자존감, 모든 것이 당신의 신체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듭니다. 실력이 형편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심리적 위기감을 10배로 증폭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움이 시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 아내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은 위험해집니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우아하게 넘어가는 대신 현대 여성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녀들은 현실에 분노합니다. 흐르는 시간 그 자체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무모한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당신의 결혼 생활입니다. 22살 때 듣는 예쁘다는 칭찬은 그저 배경 소음일 뿐입니다. 그녀는 눈을 굴리며 그래, 나 예쁜 거 알아라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42살의 여성이 똑같은 칭찬을 듣게 되면 그녀의 뇌는 도파민으로 폭발합니다. 드디어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은 겁니다. 내가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겁니다. 낯선 남자에게서 받은 그 단 한마디의 칭찬이 지난 10년간 당신이 바친 헌신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헌신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낯선 남자의 관심은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40이 넘은 기혼 여성은 유혹하기 가장 쉬운 타겟입니다. 그녀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무언가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을 선택할 의무가 없는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짜릿한 말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잡힌 물고기니까요. 당신은 남편이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이입니다. 당신이 아내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의무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그 낯선 남자, 그건 순수한 인정입니다. 그녀가 아직 이 게임에서 통한다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그녀가 그 외부의 인정을 한 번이라도 맛보는 순간 게임은 끝난 겁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파국은 필연적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누군가의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판타지가 되는 기분, 쫓기고 욕망의 대상이 되는 그 기분을 다시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랑으로는 절대 긁어줄 수 없는 가려움증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위험지대에 진입하는 정확한 순간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부끄러움이 아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전 남자친구들에 대해 혐오감이 아닌 향수로 언급할 때입니다. 화려했던 싱글 시절의 이야기를 안도감이 아닌 반짝이는 눈빛으로 늘어놓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여기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잔인한 생물학 수업이 있습니다. 여성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말 그대로 재배선됩니다. 25살의 그녀를 살아있게 했던 화학적 보상 체계가 45이 되면 바닥을 드러냅니다. 예전에는 그녀를 기쁨의 호르몬으로 채워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잔물결조차 일으키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20살 때는 손만 잡아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40살의 그녀는 감정의 지진이라도 일어나야 겨우 진동을 느낍니다. 신경회로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서 당신이 준비한 로맨틱한 저녁 식사는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계획한 주말 여행은 뇌에서 그저 일상적인 유지-보수 활동으로 처리됩니다. 수년에 걸쳐 완성된 부부의 친밀한 순간들은 배경소음처럼 인식될 뿐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여, 당신은 극단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편안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당신은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의 가장 악랄한 배신이 35 이후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녀들이 악마라서가 아닙니다.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서, 누군가의 늙어가는 아내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어서 절박한 겁니다. 20살 때는 손만 잡아도 만족했을 그 여자가 40이 되어서는 불꽃을 느끼기 위해 완전한 감정적 외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15년 동안 정절을 지켰던 여자가 갑자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헌신적이던 새 아이의 엄마가 PT 트레이너와 눈이 맞아 도망가는 것을요. 독실한 신자였던 아내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요. 완벽해 보이던 여자가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날려버리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입니까? 그녀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것을 정말 못 보셨나요? 낯선 남자들이 관심을 보일 때 그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못 보셨나요?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듯한 그 냉랭함을 정말 느끼지 못했나요? 징후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단지 남자들이 눈뜬 장님이었을 뿐이죠. 시작은 향수입니다. 그녀는 과거를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반짝이는 눈빛으로 자신의 거칠었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앨범 속 옛날 사진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전 남자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부끄러운 기억에서 아련한 추억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재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린 과거를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자아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이혼녀들, 소위 돌싱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너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마약을 파는 딜러들입니다. 브런치 모임이나 와인 파티를 빙자한 불만 토로 대회에서 그녀들은 자신들이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억압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서로 비교하며 떠들어댑니다. 그들의 도끼 어린 렌즈를 통해 보면 당신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감옥으로 둔갑합니다. 소셜미디어는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속에 완벽하게 연출된 남들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자신의 지루한 무대 뒤 현실을 비교하며 몇 시간이고 스크롤을 내립니다. 알고리즘은 기가 막히게 그녀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인생 역전 스토리. 새 출발을 한 용감한 여성들. 마흔 이후에 찾은 진정한 사랑 같은 것들 말이죠.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의 뇌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라고 말이죠. 신체적인 변화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관리 수준입니다. 새로운 스킨케어, 헤어스타일 변경, 절대 안 하겠다던 시술들. 그러다 점차 과격해집니다. 급격한 다이어트, 강박적인 운동, 딸아이 옷장에나 있을 법한 옷차림. 그녀는 좋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 보이기 위해 발악하는 겁니다. 쇼핑 하나하나, 운동 하나하나.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셀카 각도 하나하나에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정서적 철수입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 즉 나만의 공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없었던 수상한 약속들이 생겨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싸움을 걸어오거나 반대로 소름 끼칠 정도로 상냥해집니다. 둘 다 나쁜 신호입니다. 싸움을 거는 건 당신을 떠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이고, 상냥한 건 이미 저지르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한 죄책감을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정말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회가 이런 파괴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모든 잡지, 토크쇼, 상담사들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 자아를 찾아라.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그들은 그녀의 공황을 정당화하고 반란을 격려하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축하해 줍니다. 그녀의 감정이 약속보다 중요하다고, 그녀의 행복이 아이들의 안정보다 중요하다고, 그녀의 욕망이 그녀가 초래할 파괴보다 중요하다고 속삭입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사라지는 것이라고, 타인의 관심은 끊어야 할 마약 같은 것이라고, 순간적인 것을 쫓는 것보다 지속적인 것을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쫓는 그 설렘은 의미가 아니라 그저 뇌화학 작용일 뿐이라고, 그녀가 그리워하는 그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감이라고,
그녀가 갈망하는 열정은 깊이가 아니라 그저 새로움일 뿐이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는 그녀에게 헛된 권한 부여, 즉 임파워먼트라는 헛소리를 주입합니다. 멋진 여자, 내 진심을 따라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마치 호르몬에 이끌리는 40살 여성이 호르몬에 이끌리는 16살 소년과 다를 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둘 다 생물학적 본능의 노예일 뿐입니다. 둘 다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인 당신은 이해해야 하고, 지지해줘야 하고, 공간을 줘야 하고, 스스로를 가꿔야 한다고 강요받습니다. 마치 당신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새로운 남자가 주는 설렘과 경쟁이 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내일 당장 당신이 완벽한 남편이 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은 도파민을 분비시키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또 다른 진실. 바로 친구들의 역할입니다. 그녀가 어울려 다니는 그 이혼한 친구들. 남편을 버리고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당당한 여성들을 아십니까? 그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딜러입니다. 지혜로 위장된 독극물을 먹이는 딜러들입니다. 너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해. 인생은 짧아. 욜로를 즐겨야지. 그들이 당신 아내를 벼랑 끝으로 미는 이유는 바닥에 함께 있을 동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남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는 것만큼 나쁜 결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없으니까요. 당신의 아내가 이혼한 여성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갑자기 지극히 정상적인 부부 갈등이 학대로 둔갑합니다. 모든 일상은 억압이 되고 모든 책임은 희생이 됩니다. 이 여자들은 피해 의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당신 아내의 인생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평범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탈출해야 할 감옥이 되고 당신의 합리적인 기대는 부당한 요구가 되며 지난 10년간의 지원은 10년간의 억압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건 마치 모닥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다른 부부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을 디지털 판타지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보정된 사진들, 정교하게 꾸며진 거짓말들과 말이죠. 알고리즘은 그녀의 상담사가 되어 공황 상태에 빠진 뇌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먹여줍니다. 떠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고 남는 것은 안주하는 것이며 행복은 과감한 결정 한 번이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녀가 보지 못하는 현실은 그 이후의 후폭풍입니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그저 또 다른 결점투성이 인간일 뿐이라는 걸 깨달은 6개월 후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명절을 보내겠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야 하는 처량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흔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해방이 아니라 뼈 빠지게 힘든 일이라는 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깊은 유대감을 얄팍한 관심과 맞바꿨다는 것, 진정한 파트너십을 일시적인 쾌락과 바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늙어갑니다. 남자가 40이 되면 사회는 그가 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중후한 매력, 은발의 신사, 드디어 자원과 경험을 갖춘 남자. 배가 좀 나오고 머리가 빠져도 남자의 가치는 연애시장에서 종종 상승합니다. 남자는 이걸 알고 느끼기에 여유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사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전성기가 지난 존재, 투명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35 이후의 모든 생일은 젊음에 대한 장례식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자는 숙성될수록 좋아지는 와인이라고 칭송받을 때, 여자는 상해가는 우유 취급을 받습니다. 이 심리적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남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노화에 직면하지만 여자는 공포를 가지고 직면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중년의 위기는 보통 장난감을 사거나 모험을 떠나며 젊음을 되찾으려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여성의 중년의 위기는 시간이 흘렀음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노화를 부정하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보낸 세월을 상징하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45살의 남자는 마음만 먹으면 여전히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해서 굳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5살의 여자는 사랑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절박함이 진짜든 상상이든 모든 기회에 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건 공평함이나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노화라는 것을 완전히 다른 심리적 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른 행동을 유발합니다. 남편의 위기는 그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 뿐이지만 아내의 위기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정말 저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건 그녀들이 떠난 뒤에 역사를 다시 쓰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결혼 생활 전체가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나는 내내 연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항상 나를 통제하려 했어. 모든 좋은 기억은 삭제됩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학대가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초래한 파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고작 느낌 하나 때문에 좋은 가정을 박살냈다는 진실을 인정하면 그녀 자신이 무너져 버릴 테니까요. 어느 날 18년 만에 아내가 떠났다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무관심했으며 자신은 수년간 비참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남편에게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집을 나가기 불과 몇 달 전에 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편지, 행복했던 가족 여행 사진, 로맨틱한 기념일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겁니다. 내내 연기를 했다는 거죠. 18년 동안이나요? 진실은 더 단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남편을 악당으로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녀의 노화와의 전쟁에서 부수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적응할 거라고, 엄마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행복 따위에는 관심 없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안정감, 예측 가능성,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중년 공황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이들은 왜 엄마가 젊음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온전한 가정을 원하는 자신들의 욕구보다 더 중요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수년을 상담실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건 타이밍이 항상 똑같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더 이상 끊임없는 손길이 필요 없을 때, 드디어 숨 좀 돌릴 틈이 생겼을 때, 인생이 좀 편해져야 할 바로 그때 그녀는 폭발합니다. 이제 생각할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남들과 비교할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며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 기저귀와 등하교 전쟁과 학원 픽업 이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할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과거의 자신은 젊고 욕망의 대상이었으며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그저 엄마, 아내,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기억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문제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현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판타지와 비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원한 젊음, 끝없는 설렘, 영원한 욕망이라는 판타지 말입니다. 그녀는 현실의 남편을 자신을 여왕처럼 숭배해줄 상상 속의 남자와 비교합니다. 자신의 실제 삶을 타인의 소셜미디어,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합니다. 자신의 40살 현실을 25살의 꿈과 비교합니다. 현실은 언제나 판타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녀가 막연한 남성이 아닌 구체적인 어떤 한 남자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할 때입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페이스북에서 찾은 옛사랑일 수도, 헬스장 트레이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갑자기 그녀의 판타지에 구체적인 얼굴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옵션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옵션이 될 수 있다로 바뀝니다. 일단 그 씨앗이 심어지면 암처럼 자라납니다. 그녀는 결백하다고, 그냥 친구라고, 그냥 안부만 묻는 사이라고, 업무적인 관계라고 맹세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화를 눈치챌 겁니다. 그 남자의 이름을 너무 자주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핸드폰을 끼고 살면서 숨기려 하거나 예전에는 묻지도 않았을 일들에 대해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거나 시비를 걸거나 비정상적으로 잘해주거나 진실은 여자가 이 길로 들어서면 관계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녀의 모험이 실패하고 새로운 남자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고 설렘이 사라지고 현실이 닥치면 그녀는 실수였다며 울면서 용서를 빌고 기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겁니다. 돌아온 여자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 아내의 얼굴을 한 낯선 사람이며 다른 남자의 추억을 품고 당신을 자신의 모험과 비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부유한 남편, 아름다운 집, 건강한 아이들을 다 가지고도 눈빛 한 번 마주친 바텐더 때문에 모든 걸 버린 여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남편이 익숙해서, 그리고 그 익숙함은 40살 여자에게 더 이상 도파민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20년 결혼 생활을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와의 3개월 열정과 맞바꾼 여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더 역겨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이 여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 일시적인 것을 위해 진짜를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릅니다. 마지막 모험 없이 늙어간다는 공포가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리화하겠죠. 애들은 괜찮을 거야. 우리는 멀어졌어. 난 행복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진실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가족보다 자신의 에고를 선택했습니다. 의리보다 인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모든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이 나이대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실패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녀는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노화, 잊혀짐, 죽음 같은 것들로부터요. 그리고 당신은 하필 그녀가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녀가 젊고 아름다웠을 때 당신은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때 당신은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당신 역시 즐길 수 있었을 때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삶을 일구고 아이를 낳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심에 대한 보상은 주름진 얼굴 너머에 진정한 여자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바로 그 시기에, 가장 취약한 시기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지혜를 필요로 하고 지혜는 공황 상태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그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용감하다, 진정한 삶을 찾았다, 자아를 실현했다. 엄마가 왜 이제 다른 아저씨랑 사는지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망가진 남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깨진 가정을 오가야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중년 공황이 치러야 할 비용은 아무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대 여성은 이에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주처럼 자랐고, 언제나 특별하고, 언제나 사랑받고, 언제나 선택권이 있을 거라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모든 여성이 마주해야 할 벽에 대해 아무도 준비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미모는 감가상각되는 자산이고, 남자의 관심은 끊어야 할 마약이며, 강렬한 느낌보다 지속적인 것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해. 감정을 따라가.
행복이 전부야 라는 말만 주입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변하면 행복이 다른 곳에 있어 보이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가족이 어떻든, 맹세가 어떻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런 일로 무너져 저를 찾아온 남성들에게 저는 항상 말합니다. 당신 탓이 아니었다고. 당신이 완벽했어도 그녀는 떠났을 것이고, 당신이 형편없었어도 어쩌면 머물렀을지 모른다고요. 그녀의 결정은 남편으로서 당신의 자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녀의 무능력과만 관련이 있다고요. 당신은 그저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는 그녀의 부수적인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여자는 그 말을 할 당시에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25살이었고 호르몬이 넘쳤고 어디서나 관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40살의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뇌의 화학물질도 우선순위도 두려움도 다릅니다. 당신이 결혼했던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누군가로 대체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이겁니다. 그녀는 이걸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늙는 게 너무 무서워서 가정을 파괴했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안정된 가정을 갖는 것보다 낯선 남자들이 나를 원해주는 게 더 필요했다고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 가족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고는 절대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아를 찾고 진실한 삶을 사는 영웅이 되는 서사를 만들어낼 겁니다. 가장 최악인 점은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녀의 정체성이 오로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에만 기반을 두고 있고 자존감이 남자의 관심에서 오며 행복이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는 여자라면 이 추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시한폭탄과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마흔 즈음 그 폭탄은 터집니다. 사랑으로 감쌀 수도 없고 이성으로 설득할 수도 없고 상담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징후를 일찍 파악하십시오. 만약 당신 여자의 정체성이 온통 외모에 쏠려 있고 남자의 관심에 목매며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일 줄 모른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둘째, 그녀가 떠나는 건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셋째, 당신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십시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자산을 보호하고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40 넘은 여자가 인생을 터뜨리기로 작정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길동무로 삼을 테니까요. 잔인한 진실은 이겁니다. 현대 여성들은 장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관심, 인정, 새로움을 쫓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기반을 쌓는 대신 감정을 쫓도록 배웠습니다. 헌신은 억압으로, 자극은 깨달음으로 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자극이 사라지면, 그리고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여자가 이런 건 아닙니다. 미모는 시들지만 인격은 남는다는 것을 아는 여자. 설렘은 일시적이지만 함께 쌓아가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여자. 여러 번 선택받고 버려지는 것보다 한 번 선택받아 영원히 간직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자들은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의 모든 것이 여자들에게 다른 유형이 되라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40을 바라보는 여자와 살고 있다면 주의 깊게 지켜보십시오. 바람 피우는 징후를 찾는 게 아닙니다. 공황의 징후를 찾으십시오. 젊음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향수, 갑작스러운 인정 욕구, 책임에 대한 분노. 이것들이 그녀가 곧 폭발할 거라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폭발하면 당신의 인생과 아이들의 안정, 그리고 수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함께 날려버릴 겁니다.
이것이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아무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40 넘은 여자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파괴합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늙는 것이 두려워서,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평범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공포 속에서 그녀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더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기 위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희생시킬 겁니다.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